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경이 바뀌었죠. 오늘은 선생님이 학교에 교실에서 수업하려고 옆에 교무실 옆에 있는 교실을 빌려서 들어왔어요. 네, 배경이 학교 칠판이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나요? 저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 미술에서 유명한 화가 또 오늘도 베스트 3 3명을 골라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죠? 이게 그냥 목걸이가 아니라 볼펜이거든요. 볼펜. 선생님이 보통 수업을 들어갈 때 이거 볼펜을 엄청 많이 들고 가요. 근데 좀 예쁜 볼펜을 찾고 싶은데 항상 마트에 파는 줄 달린 목걸이는 이런 캐릭터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아마 화려한 색상으로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닐 거니까 너무 놀라진 마세요. 네. 그리고 혹시 주변 문구점에 이런 목걸이 볼펜이 판다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대량 구매해 놓고 쓰거든요. 네. 왜냐면 수업 때 여러분들 맨 앞자리 친구들 볼펜을 하도 많이 가져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걸고 다니기로 했어요. 네. 일단 수업 해볼까요? 오늘은 먼저 첫 번째 화가는 모네입니다. 모네. 선생님이 모네 화가를 정한 이유는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 베스트 3를 골라봤는데 그 중에 이제 모네, 르누아르, 마티스를 골라봤거든요. 그 중에 모네가 가장 일단 이 중에 좀 세다고 할 수 있죠. 자기만의 스타일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한 화가예요. 한번 볼까요? 사물이 아닌 빛을 포착한 화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을 그림에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데 빛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본 화가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기 쉬운 주제가 뭘까요? 네, 바로 자연이죠. 자연의 아름다움. 그래서 모네는 같은 주제로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그림을 그리는 연작의 형식으로 여러 장을 그려서 작품 활동을 한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그 유명한 수련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한번 본 적 있지 않나요? 그는 지베른이라는 곳에 수련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1895년부터 수련 연작을 계속 그려나갔다고 해요. 그가 죽기 전 한 30여 년 동안 연못에 피어있는 수련을 그렸는데 그 양만 해도 자그마치 250편에 달합니다.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그렸죠.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빛에 따라 계속 색깔이 바뀌고 그 장면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수련을 시간을 달리해서 여러 장 그림으로써 이 물표면, 수면에 비치는 미세한 빛의 변화를 표현했다고 해요. 빛은 사실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빛은 계속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붙잡아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네는 그 작업을 장작 30년의 시간을 들여서 완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도 하지 않고 즐겁게 끝까지 해냈다고 해요. 이 작품을 보시면 분놀림이 엄청 빨라요. 엄청 섬세하게 천천히 한 게 아니라 빠른 분놀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일은 빛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오늘과 내일의 빛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조건 그림을 완성해야 됐대요. 보통 한 작품을 그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은 빨리 그려야 되기 때문에 붓질을 엄청 빠르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붓질을 할 때 우리는 팔레트에 물감을 두 가지 이렇게 섞어서 바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아깝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 위에다가 바로 붓을 색깔을 빨간색을 칠하고 주황색을 칠하고 그 위에서 섞어가면서 바로바로 물감을 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빨라지기도 하지만 물감을 섞지 않고 바로바로 바르면 색이 더 선명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색은 여러 가지를 막 섞을수록 까매지잖아요. 어두워지고. 여러분들 물감을 여러 가지 다 섞어보세요. 이게 색의 감산혼합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색을 섞을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네는 최대한 색을 섞지 않고 바로바로 붓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네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뭘 그린 건지 잘 몰라요.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뭘 그린 거지 하고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은 이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카메라 초점이 약간 흐려지듯이 형태를 알 수 없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잃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림이 약간 형태를 알 수 없게 그린 것이 그 사람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서 백내장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려지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력이 좋을 때도 이 사람은 명확하게 그리지 않고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흐릿한 듯이 명하지 않게 그렸답니다. 이 작품 한번 보세요. 르왕 대성당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건 성당을 그린 건데 가까이서 보면 뭐지? 싶지만 멀리서 보면 형태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얀반의 그 그림을 봤을 때 엄청 자세하게 그렸었죠. 특히 개의 털까지도 자세하게 그렸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변화하는 빛을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림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긴 해요. 왜냐 그 뜻이 이제 확대하면 뭔지 모르겠고 이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 불안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사물을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려고 한다기보다 자기 눈에 비친 그런 반짝임, 빛을 받은 그 반짝임과 흔들림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네요. 아까 우리 수련이란 작품을 여기 봤는데 수련 작품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게 파리에 오랑주리 미술관이라고 거기 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수련이 총 8장이거든요. 그래서 수련의 방이 있어요. 그 방에 하나의 방에 4장, 하나의 방에 4장 이렇게 돼 있어서 총 2개의 방에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전시하는 거 보세요. 방을 360도로 뺑 둘러가지고 작품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동그랗게 감싸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엄청 크니까 그림을 따라가면서 쭉 따라가다 보면 내가 진짜 연못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연못을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엄청 멋져요, 진짜. 그래서 작품도 뛰어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일단 이 사람이 더 대단하다 하는 것은 몇십 년 동안 주제 한 가지, 수련이라는 주제를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몰두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빛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주관적이 돼버렸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본 수련에 실제로 수련을 본다면 선생님이 본 그림이 달라질 거고 그 사람이 보는 그림이 달라질 거고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림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눈에는 빨갛게 보인다, 주황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색깔이 다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대로만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매우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나의 개성대로 내가 본대로 그리면 된다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인상파라는 거의 핵심이 돼요. 인상파라고 들어봤죠. 고우 인상파 그리고 인상 많이 쓰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와, 니 진짜 인상파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술가의 주관이나 개성이 중시되는 그리고 인정되는 게 이렇게 인상파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시작이 모네라고 거의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생라자르역. 생라자르역은 그림이 또 12개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증기기관차의 수증기가 이렇게 위에 수증기 모양이 싹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장면을 포착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림 그릴 준비를 딱 라자르 역에서 딱 준비를 해놓고 자, 지금 증기를 좀 뿜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증기가 뿜어 나오는 그 장면을 그렸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이 작품은 엄청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인데 인상파라고 부르는 호칭의 기원이 된 작품이에요. 이게 빛에 뭐가 반사되는 이 빛의 느낌과 물 표면의 느낌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림 이게 뭐야, 도대체 뭘 그린 건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그린 것도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그림이 정확한 실체는 없고 인상밖에 없네 하고 욕을 하듯이 한 말이 나중에 인상파의 호칭의 기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이런 새롭고 획기적인 빛과 그리고 주관성, 개성 그리고 이런 작가 자신의 그런 자신만의 표현 기법을 나타낸 이런 모네의 공적이 매우 크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상파들이 줄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